지금 내용은 결코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7월 5일 어마무시한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을 쓸고 심지어 한국 남해안까지 덮칠 것이다. 그 크기는 동일본 지진의 3배에 달한 규모가 될 것이다. 내가 본 미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정확히 예언해왔어요. 저는 매일 두려움에 떨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매일매일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날이 현실이 될까 무섭고 그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출신의 사카이 아야코라고 하며 도쿄대학에서 지구과학을 전공했어요. 어릴 적부터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도쿄대학에서 재해의 과학적 원리를 배우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죠.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재난 대응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겨 결국 이 분야를 직업으로 선택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재난 대응 컨설턴트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한 건 동일본 대지진 이후였어요. 2011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도쿄에서 큰 지진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날 저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그저 일상적인 작은 지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은 점점 심해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저 역시 겨우 강의실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지만 도시 전체가 붕괴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날 저녁에 뉴스로 들은 쓰나미 소식이었어요. 수십 미터에 달하는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를 덮쳤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진 경보가 울릴 때마다 몸이 굳어버리고 전신을 휘감는 공포심에 정신이 마비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가 점점 더 제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재난 대응에 대한 제 관심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벗어나 생존과 연결된 문제로 바뀌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자연재해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왔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제 안의 불안은 여전히 심했어요. 동일본 대지진에서 겪은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새로운 재난 경보가 울릴 때마다 심장은 두근거리며 공포감이 몰려왔어요. 밤마다 꿈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덮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로 인해 매번 수면 부족으로 정신이 매우 피폐해졌어요. 그 무서움의 트라우마는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것 같았어요. 지진과 쓰나미가 언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우습게도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그 불안과 공포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타츠키로의 책 내가 본 미래를 알게 되었어요. 만화가 사토리라는 필명이 붙은 작가는 어릴 적부터 신비하고 기괴한 꿈들을 많이 꾸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다고 했어요. 꿈이라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기에 이것을 매일 일기로 기록했고 그 이야기들을 만화에 담아낸 책이 바로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이었죠. 1999년에 출간된 이 책은 발매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시무시한 예언이 하나둘씩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 2020년의 팬데믹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며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그 외에도 1997년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 심지어 몇몇 유명 정치인의 몰락까지도 이 책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언들보다도 더 끔찍한 내용이 책의 마지막 장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2025년 7월 5일 일본과 필리핀을 강타할 거대한 쓰나미에 대한 경고였어요. 타츠키로는 꿈속에서 본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검은 그림자가 바다에서 솟아올랐다. 그 높이는 하늘을 향해 치솟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했다. 바다를 지배하는 괴물이 거대한 파도로 변해 해안을 향해 돌진했고 그 파도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 파도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도시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잠겼고 고층 건물조차도 아무런 저항 없이 무너져 내렸다. 물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덮었고 세상은 조용해졌다. 그녀가 묘사한 장면은 단순히 재난의 장면을 넘어섰어요. 그녀는 일본과 필리핀의 해안이 완전히 침몰하고 수백만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어요. 예언 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후 남겨진 잿빛 바다와 처참하게 파괴된 도시의 잔해를 바라보며 그날 인간은 바다의 분노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적었습니다. 타츠키로의 예언은 꿈속에서 본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그가 미래를 보고 온 것처럼 너무도 생생하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상상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2번이나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기에 사람들은 이제 2025년의 그날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2025년 7월 5일, 바다는 분노할 것이다. 그날 일본과 필리핀의 해안은 파괴될 것이다. 파도는 높이 30m로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그녀의 책 마지막 장에 쓰인 이 문장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묘사한 쓰나미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마치 대자연이 인간에게 내리는 최후의 심판처럼 보였어요. 저는 지금도 그 문장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같은 페이지를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지만 그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에 타츠키로가 묘사한 거대한 파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저를 덮치는 것 같았어요. 그 파도가 도쿄와 필리핀, 그리고 한국 남해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단숨에 집어삼키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책에서 나오는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책의 내용이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려 했지만 그의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은 과거 사례들 때문에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었어요. 특히 동일본 대지진의 트라우마가 깊게 남아있는 저로서는 25년에 발생할 쓰나미 예언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예언으로 인해 마음속에서 다시 불안이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매일매일이 두려워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일본 전역이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타츠키로의 예언이 다시금 화제가 되면서 뉴스와 인터넷에서는 끊임없이 재난에 대비하라는 경고가 쏟아지거든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 예언을 무시했지만 이상하게도 기상청과 재난대책본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연이은 재난 대응 훈련과 해안가 주민들에게 대피 계획을 세우라는 지침이 내려졌죠. 인정하려 하지 않는 태도와 실제로 준비하는 행동이 저에게는 명백한 모순으로 다가왔어요. 도쿄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어요. 모두가 일상처럼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카페에 모여 커피를 마시지만 저는 그들의 눈 속에 숨겨진 불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속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그 불안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애써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제게는 많이 보였어요. 물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무서운 예언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일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될까봐 겁나는 거겠죠.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는 와중에도 뉴스에서는 연일 안전 대비에 대한 경고가 계속 보도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를 꺼렸어요. 말로 예언을 하면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저는 모두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를 숨기고 있었던 거죠. 마치 재난의 그림자가 우리 주위에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요. 그러던 중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함께했던 한국인 친구 혜진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저와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낸 소중한 친구였죠. 현재 혜진이는 한국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혜진이는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야코,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이민 오는 건 어때? 일본이 너무 위험해 보여. 특히 타츠키로의 예언 때문에 더 걱정이 돼.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저는 혜진이의 권유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간 제 속마음은 심한 갈등이 되었어요. 혜진이의 말처럼 지금의 일본은 불안정했고 타츠키로의 예언이 불안감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쌓아온 제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도쿄는 제가 지진과 쓰나미라는 재난의 공포를 직접 겪으면서도 재난 대응 전문가로 성장하게 만든 곳이에요. 이곳에서 쌓아온 커리어는 제 인생의 큰 부분이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혜진이의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로 그 거대한 쓰나미가 찾아온다면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쿄를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곳에 남아서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이 고민은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저는 가족들에게도 대피할 곳을 미리 정해두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도쿄를 떠나길 꺼려했어요. 이곳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제 커리어와 삶이 이곳에 고스란히 묻혀 있는데 단지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도망치듯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혜진이의 말을 곱씹으며 저는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로 떠나야 할까 하지만 도쿄를 떠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저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곳을 떠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쌓아왔고 그렇다고 이대로 남아 재난을 맞이하기엔 그 또한 무섭고 두려웠어요. 저는 이 갈등 속에서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만약 재난이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 재난 속에서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매우 무거웠어요. 2025년 7월 5일로 향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10개월 남짓. 도쿄의 하늘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이곳 사람들의 마음속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걱정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타츠키로의 예언이 점점 현실처럼 느껴지는 지금 도쿄의 거리와 집집마다 그날을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뉴스와 인터넷에서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와 대비책이 화제가 되었고 예언을 부정하던 사람들도 슬그머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마트에서는 비상식량과 생존용품들이 빠르게 팔려나가고 사람들은 서로 대피 계획을 상의하며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하고 있었죠. 모두가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척하고 설마 그럴 일이 생기겠어 하며 현실을 부정을 하면서도 미래에 다가오는 재앙을 조심스레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조금씩 준비해둬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쓰나미 경보가 울리면 바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해요. 반드시 구금약과 최소 열흘을 견딜 수 있는 비상식량을 준비해라고 했어요. 그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각자 나름대로 대비책을 하겠다고 했어요. 다들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행동했지만 눈빛은 두려움이 많이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곳 사람들은 아직 타츠키로의 예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들어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어요. 책에서는 부산이나 남해안도 위험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모르거나 그 자연재해를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일본은 이미 2011년에 참혹한 재난을 경험한 뒤라 사람들이 예언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지만 한국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경각심이 덜한 것 같았어요. 아시다시피 동일본 지진의 쓰나미는 정말 무서웠어요. 모든 걸 다 휩쓸려버리고 후쿠시마 원전도 사고가 나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지금도 전혀 손을 못 댈 정도로 쓰나미의 위력은
강하고 무섭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 분들도 반드시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체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는 정말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없어요. 어쩌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이 정말로 오게 된다면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2025년 7월 5일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 속에서도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어색하게 섞여 들어왔고 거리의 표정들도 그전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죠. 어느 날 직장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재난 이야기에 모두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눈을 피하는 모습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혹시 그날이 정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그동안 모두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두려움을 처음으로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모두가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날이 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저는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날이 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피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만약 쓰나미가 예상보다 빨리 닥친다면 어느 경로로 이동해야 할지, 가족들과는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을지까지도 세세하게 논의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마친 후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죠. 과연 우리가 준비한 이 계획들이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의미가 있을까? 밤이 되면 저는 가끔 창가에 서서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은 늘 그렇듯 아름다웠지만 왠지 모르게 그 깃들이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가,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의 일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조금씩 무너지는 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상 배낭을 준비하고 대피 경로를 점검하는 등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계속 확신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는 모든 준비가 미미하게만 느껴졌어요. 매일같이 뉴스와 기상 정보를 체크하면서도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그러나 저희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붙잡고 버티자고 말이에요. 어쩌면 이 불안감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려는 마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싶었어요. 다가올 그날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두려움에 불과할지. 그러나 저와 같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니까요.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